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3월 둘째 주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까 좀 봄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저께 지금 가수 휘성씨가 또 안타깝게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그러죠. 그 얼마 전에 또 그 미국의 명배우 진 해크먼 씨가 돌아가셨어요. 부부와 같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신관하는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거 볼 때 이제 죽어서 어떻게 슬퍼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뒷얘기들 보면 프로포폴 같은 거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였을까?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고 돈과 부와 명예를 갖게 되더라도 예전에 장국영처럼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모두 부와 명예, 성공 그런 것만 얻으면 인생의 문제가 삶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두 다 믿으면서 그리로만 뛰어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런데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오늘 또 그냥 그렇게만 살려고 하죠. 이것은 저까지만 달려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무작정 사냥개들처럼 뛰어가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앞에서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이것이 우리한테 전해주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달려가죠. 어쨌든 나도 저기까지 먼저 1등으로 통과할래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자, 제가 아직 오늘 경제 기사를 안 봤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기사를 막 보고 그러고 싶진 않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밖에 좀 느긋한 아침을 즐기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요. 얼핏 봤더니 아까 무섭게 떨어졌대요. 어제. 좀 심하죠. 나스닥이 4%가 떨어져요. 우리 누구시더라? 3% 법칙 하신 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나스닥이 3% 한번 떨어지면 당분간은 크게 좀 힘들다. 올라오기가 그렇게 보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책을 쓰고 그분들 이렇게 추종자도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이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도 있는데 3% 지금도 이제 그분 법칙이 변하지 않아 이제 제 법칙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 그분 기준이 3%였던 것 같은데 3% 이상 떨어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봤던 것 같은데 4%까지 뺐죠. 자, 이거 좀 심하죠. 제가 아까 저기 기사 딱 하나 봤는데 왜 그렇게 빠졌나 봤더니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제 대놓고 물어봤죠. 지금 저번 주부터 증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좀 신경 쓸 거냐?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재무장관 토니 베셋 장관도 나와서 니는 좀 떨어져야 돼. 떨어질 필요가 있어. 했고 파월도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벌써 작년에는 내가 해리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해줬지만 이젠 택도 없다. 그런 트럼프가 도와주는 트럼프 풋, 파월이 도와주는 파월 풋 그런 게 없다고 저번 주 금요일까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영상에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막판에 금요일날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끌어올렸지만 지금 나스닥 100 보시면 끌어올렸어도 여기 200일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서 여기서 땡 부딪히는 게 나오죠. 물론 이제 S&P 500 같은 거는 금요일까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200일선 굉장히 중요하다.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올라온 거, 뭐 파월이 좋은 얘기가 됐다. 순 헛소리라고 제가 그랬고요. 순전히 기술적 프로그램, 프로그램상에 그냥 적당히 이미 중국, 유럽으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이제 중국, 유럽 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옆집 철수 엄마도 아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지난 2주간, 2월 말 2주간 전부 중국으로 물러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거에서 자료 나온 거 보면, 응? 야, 중국 주식이 돈 된다 하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이제 차익 실현하겠죠. 개미들 불러다가 맞죠? 거기도 조심해야 돼요. 중국도 사실 이제. 근데 언제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딱 어느 정도 이제 해지할 수단으로 이제 경계에서 조금씩 나눠놓고 전반적으로 이제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회복 못하면 아래 박스권으로 앞으로 갈 수가 있다. 그죠? 이 위에 박스권 요거 이제 덜어내고 봉우리 두 개, 이거 쌍봉이죠? 쌍봉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쌍봉에서 해결 못하고 떨어지면 이거 모양 되게 안 좋죠. 다운데, 다운은 더 확실하네. 다운은 아직 200일선에 걸렸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경기 침체가 오든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겠죠. 막 급격한 경기 침체 미국에 오는 거 아직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설레발 치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좀 이제 아주 완만한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겁내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금방은 안 오고요. 모르죠. 이제 통계지표 주물르고 마사지 하면은, 문제는 세력과 세력의 싸움입니다.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자기 주변 사람 싹 넣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얘기한 딥스테이트 그런 어쨌든 연준과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정권은 바뀌고 공무원들 바뀌고 장관 바꿔도요, 전체 미국 전체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는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틀림없이 그 미국 사회를 몇십 년 동안 뒤에서 주물러온 그 연계 세력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통계지표. 통계지표 지금 확실히 트럼프 되고 제가 작년부터 쭉 볼 때 이제부터 통계지표는 이렇게 바뀔 거다. 정말로 그렇게 바뀌죠. 계속. 지금 이제는 화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사지 하던 게 그대로 내놨죠. 사실 저는 어제같이 4% 빠지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뺀 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이런 일들 우리가 그때는 막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네. 나 지금 여기다 주식 묻어놨는데 어떻게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보자 하고 막 경제 기사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하면서 막 앞으로 그것만 다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뭔 일이 터져서 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 어디서 갑자기 엄청난 유행 전염병이 난리가 났다. 아니면 어떤 뉴스 그래갖고 오늘부터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락다운. 전부 다 봉쇄하기로 하고 사람들 나와서 출근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럴 때는 빠져요. 근데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둑 복귀하듯이 되짚어 보시면 이번이 그 경우예요. 물론 제가 좀 섣부를 수도 있어요. 기사들 오늘 하나도 안 봤거든요. 아직 봐야 되는데, 아까 그 딱 하나만 봤는데 그 이제 뭐 뉴욕 증시 마감 해갖고 이렇게 몇 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왜 빠졌냐? 저번 주에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풋 파월 풋 없다까지 나왔는데 이제 주말에 인터뷰를 한 거죠. 아 저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관세에 가면은 설레발들 치는데 대통령 각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뭐 앞일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미리부터 말하고 나 그런 거 프레딕트 하는 거 나 별로 싫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경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의 과도기 트랜지션을 우리가 겪을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말한 거고 그 전에 증시는 쳐다도 안 본다. 그 전날 얘기한 게 더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픔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핑계를 대죠. 이미 그 충격은 한 번 받아서 저번 날 빠졌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거기에 회복돼서 올렸던 건데 지금 200일선 밑으로 4%씩 던진다. 이게 지금 직접적인 악재가 되는 팬데믹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락다운을 했다, 어디서 무슨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래 경제국 자시고 뭐 수출을 막기 시작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4% 던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4%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에 모든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말 동안에 그 트랜지션 한마디 하는 그 트럼프의 그 폭스뉴스 인터뷰를 한번 보고 끝났네. 월요일 시작되면 나는 다 던져야지 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손 기관이 맘먹고 내일 이것도 아직 안 봤네. 월요일 장에 다 던져라 이만큼 포트폴리오 이만큼 10% 20% 덜어내라 라고 이미 지들끼리 얘기가 됐단 얘기예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더 무서운 건 전체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떨어질 정도면 기관 한 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큰 손들이 일시에 마치 가격 담아받듯이 얘기가 돼서 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때예요. 매번 그러진 않는데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이게 뭐지? 지금 좀 의아해합니다. 이거 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뺐죠. 이제 막판에 이제 살짝 들어올려주고 그렇게 가는데 뒤늦게 폭스뉴스의 어떤 인터뷰 한 줄 주말 사이에 그거 핑계대서 빠지는데 일단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사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아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지금 설레발 치면 이거는 그건 핑계고 나는 그냥 버려야겠다고 버렸다는데 그게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나왔다. 저는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면 꼭 매번 폭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진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럴만하다 해서 모두 다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아이 뭐 그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야 그 과도기라고 한마디 한 거 그 전날도 증시 안 본다고 했고 뭐 기다려봐 그렇게 막 겁먹을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근데 모두가 동시에 기관이 다 던져서 개미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4%나 뺐다. 저는 이런 게 진짜로 이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키를 잡고 있는 정말 힘 있는 권력 있는 이 세력들이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럴 때마다 꼭 들어요. 이게 정말 시장 참가자들이 다 아유 나는 여기서 다 던지고 도망가 할 정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기관들끼리 틀림없이 저는 뭔가 지들끼리 뭐 어떻게 뭐 담합을 하는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디서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자동으로 다 던지도록 프로그램이 워낙 전부 다 같은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던지고 서로 이제 출렁거림 그건 있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AI 프로그램으로 퀀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억측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멍청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무조건 몇 프로 떨어지면 몇 프로 이게 아니라 요즘 프로그램들은 인공지능이 들어갔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져도 이거는 지금 그렇게 떨어질 일이 아닌데 하고 오히려 기회인데 하고 방어하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지들끼리 밥 먹고 뺐다는 거예요. 밥 먹고 뺐는데 이 맘 먹고 뺀 것이요. 너무 지금 그럴 만한 일은 아닌데 갑자기 너무 맘 먹고 뺐다는 것이 일단 조금 걸리는 거고요. 시장에서 뭐라고 이제 또 변명을 하는지 봐야겠지만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선 아래에서 뺐다는 게 굉장히 이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진짜 큰 지표들 내일부터 나오거든요. 소비자 물가 뭐 저 고용 나오는데 제가 어제 얼핏 듣기로는 이번에는 그래도 저번 달하고 다르게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들 예상들을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런 데서 자기들 나름의 데이터를 근거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얼핏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뺀다? 자 이거를 정말로 내일 모레 글피에 나오는 고용 물가 지표도 우리 예상과 다르게 아주 안 좋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뺀 건가 봐야 되고요. 이놈들이 먼저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는 뭔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가 완벽한 증거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이건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회원분들은 아시죠? 작년 11월 말 12월 한 중반부터 제가 경고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냐? 작년 2024년이 예전 그 2021년도 한 10개월에 걸쳐서 푹 떨어졌던 때 시장이 그때하고 모든 상황이 너무 흡사하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처음 혼자서만 이런 거 보다가 그 뭐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들 앞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싸지르기 시작할 때 그때도 이미 봄 여름부터 세력들은 다 뺐다. 재미없는 거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빅테크가 최고다. 작년 같은 경우는 AI죠.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어깨에서 팔고 하면서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뭡니까 산타랠리 이미 큰 놈들은 11월까지 다 끝내고 휴가 갔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추수감사절 때부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짤짤이 단기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끝까지 남아서 산타랠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당시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빅테크, 애플 재미 본 사람들 이제는 도망가야 될 때다. 말씀을 드렸다가 아유 쫓겨났죠. 재수없는 새끼라고. 근데 실제로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는 시장에서 제가 그때까지 주식을 했었거든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인가 1월 26인가 2월 26일 한번 출렁했다가 3월달 뚝뚝 무너지고 그랬었죠. 그때하고 많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뭐 앞일을 다 맞출 수는 없고 뭘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워낙 감이 좋잖아요. 제가 저 가끔 딸랑딸랑 저기 접시나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이번에도 적어도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하나하나 종목별 그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아마 글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두 달 조금 더 지났죠? 두 달 반 지난 벌써 3월 11일이니까 두 달 보름 이상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지금 지났는데 정확히 지금 S&P 500만 봐도 결국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부터 오른 거 완전히 다 까먹었고 오늘은 이제 그 밑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좋지 않죠?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것도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요새 와서는 이제 워낙 시장에 그 인위적인 잡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그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1900년대 초반에 엘리엇씨가 처음 파동 만들었을 때하고는 달라갖고 전혀 아무것도 맞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도 이렇게 변형해서 살펴보면 제가 그때 2021년 말에 이거 그리고 2021년 초 1, 2월 달에 바뀌는 그 모습하고 지금 파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끝에까지 올랐다가 이게 사실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상승 5파, 3파, 5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꼭지점에 가서 이렇게 변곡파가 오는 경우가 있죠. 3파 했다가 또 3파 했다가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S&P도 그러고 다우도 그러고 나스닥도 그러고 지금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2021년에서 2022년 초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밑에서 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서 AI 열풍을 이래서 끌어놓고 막판에 그러면서 지들은 다 작년 여름까지 다 빼고 있고 국제 정세는 점점 안 좋아지고 트럼프가 됐지만 이번 트럼프는 예전 트럼프하고 다른데 트럼프가 또 친기업적이고 세금 감면도 해줄 거고 파월이 이제 금리도 내년부터는 더 팍팍 내려줄 거고 그러니까 날라간다 아닌데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넣더니 결국은 지금 빼잖아요. 지금 일단 오늘까지 모습 보면 정말 판박입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건너와갖고 힘들었던 그리고 아까 3% 조던 씨 아마 조던 씨일 거예요. 마이클 조던 씨 3% 법칙을 얘기하신 그분의 얘기 말 비로 오더라도 그리고 3% 떨어진 게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듣고 한번 귀로 흘렸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분은 더 많이 연구했으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200일선 밑에서 이렇게 뺐다는 게 이게 지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요 박스권으로 돌아갈 마음은 이제 이놈들이 없구나라고 보이고요. 아래 박스권인데 점점 더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박스권이 점점 밑으로 가면서 계단식으로 떨어갈 확률이 커지게 되죠.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로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쌍둥이의 모습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똑같이 3년 전인가요? 그 지금 일어난 모습을 지금 차트도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라이브에서 예고한 것처럼 이번 주가 제일 재밌는 주가 이제 되는데 시작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재밌어질 줄 몰랐네요. 저는 수요일부터 재밌어질 줄 알았는데 지표들을 일단은 오늘 어제 움직임이 얼핏 지금 느낌은 너무 수상하게 뺐어요. 맘먹고 뺐어요. 지들끼리 제가 담합을 하고 뺐어요. 실제 뭔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이 정말 내일부터 나오는 고용 물가지수에 대해서 미리부터 얘네들이 언지를 받은 게 있어서 뺀 건지 야 이번에 안 좋대더라 미리 도망가자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연관이 된 건지도 조금 지금은 의심이 되는데 우리 앞으로 지금으로서 뭐라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일주일 열을 제가 볼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내년 초에 1분기를 조심하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월 20일 취임하고 행정명령이 나오게 될 거지만 그것들이 나와도 정말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좋은 면이 나올 건지 부작용이 더 심해질 건지 알려면은 적어도 100일은 걸린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면 석 달 열흘이니까 내년 1분기 적어도 4월까지는 보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니까
2, 3, 4 해가지고 4월 말까지는 보자. 1분기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나라 계엄 그때 12월 초에 빵 터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쪽도 못 쓰고 증거가 그냥 빼박 증거만 남겨놓은 채 무산이 됐죠. 사람들은 그때 야 드디어 이제 윤석열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이 이미 전 세계가 극우 우경화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 그 몇 년 동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한 90년대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 같이 완전 지금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갖고 미쳐 있는 시대가 아니면 당연히 이건 빠르게 착착 진행돼서 모가지 자르고 새로운 사람 오고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딱 되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이미 미쳐 있는 시대다.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할 때 지금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대방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면 그럴 땐 일단 피하죠. 그럴 땐 말이 안 통하죠. 지금 그런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질질 끌면서 자기 세력들을 규합할 거고 또 다른 막 자기들만의 저쪽 얘기는 절대 듣지도 마. 저쪽은 무조건 다 100% 가짜 뉴스야 막 하면서 지금 트럼프도 그러고 있죠. 안타까워요. 다들 뭐 어느 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편을 완전히 배제하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연못 안에 붕어 두 마리처럼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심판이 와서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 해도 이놈들은 다 한통속이야. 가짜뉴스하고 다 때려 죽이고 심판도 막 발로 차고 하고 자기 그때부터는 스포츠가 아니고 그 게임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는 때가 와요. 큰 환란이 오려고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기 전에 꼭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쉽게 안 간다. 탄핵은 뭐 어쨌든 뭐 될지 모르지만 탄핵된다고 끝나게 한 게 아니고 질질 끌면서 형사사건 뭐 재판 나고 결정 나고 해서 구속을 해서 무기징역을 가든 사형 가는 것도 금방 가겠냐. 어떻게든 기존의 세력들하고 하고 더 많은 중도 보수층을 극우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막 새를 규합을 하고 해가지고 질질 끌어서 가장 좋은 경우로 5월 달에 총 대선이 다시 이루어져 갖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재명 씨죠. 지금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때부터 새로운 정책 드라이브를 달고 우리나라가 그럼 싹 나갈 수 있냐.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해줄 거다. 극단적인 분열로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뭐 헌재가 뭐 2월까지 모든 일을 끝낼 거다. 막 그렇게 나와서 9시 뉴스에서 자신 있게들 저기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3월 말이나 최악의 경우에 3월 말 4월 초까지 질질 갈 수도 있다. 지금 3월 둘째 주에요. 헌재 결정이 이번 주 나오나요? 저번 주 나오나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안 되고 많이 늘어지죠. 그리고 봉합도 안 돼요. 재판이 지금 헌재 재판이 길어지는 지금까지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들이 윤석열이 확실히 잘못했네. 모든 게 밝혀지고 있네. 갖고 마음에 싹 지금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헌재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인데 계엄이 터졌을 때보다도 석 달 전보다도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은 더 윤석열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윤석열을 살려줘야 된다. 헌법재판관 빨갱이들을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더 여론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 분열됐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모든 것은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라는 식으로 지금 선거에서 진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그리고 연준도 미국 경제 그렇게 좋고 골디락스고 이제 금리나 할 일만 남았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잘 잡혀가지고 트럼프가 저렇게 똥볼을 쳐갖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오르고 경제도 망가지려고 하는 어쩔 수가 없네 정말 라는 식으로 몰고 갈 거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문제가 심하네. 뚜껑 열어보고 아는 거는 1월 20일부터는 야, 드디어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오는구나 하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면 야, 이거 문제가 되는데 하고 시장도 충격받고 연준과 기존 세력도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이제 뭔가 좀 알게 되는 때가 1분기에 오지 않겠냐. 그때 1월부터 3월 사이에 작년 말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자 하는 게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모든 걸 포기하겠냐. 밑에서 결국 뭔가 얘네들이 밑작업을 해서 마스터 플랜 B를 가동시킬 가능성도 늦으면 늦을수록 좋지 않다. 왜? 하반기로 가면 이미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다 망쳐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브릭스나 다른 나라가 다 손잡아. 우방이고 뭐고 없이 미국 니네하고 이제 안 놀란다. 갈 길 가자 따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나중에 돌이키기 힘들다. 트럼프를 촛불로 뭐 탄핵을 하든 끌어내리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정말로 한번 큰 일을 벌리려면 걔네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금년 상반기 1월부터 3월인데 1분기가 한 달 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00일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4월까지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나라도 탄핵이 금방금방 되고 새로운 시대로 갈 것 같지만 희망차게 안 좋게 운이 나쁘게도 전 세계의 큰 그런 흐름에 빠져가지고 탄핵이 결정 나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국민 여론은 더 극단적으로 분열돼서 정치의 사령탑뿐만 아니라 경제의 사령탑도 우왕좌왕 하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 관세를 처맞게 될 것이다.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뭐 우리가 비탄에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준비를 안 했으면, 시험 공부 안 했으면 시험 망치는 건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죠? 우리의 귀결인데, 그런 면에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4월이 최악이 될 수 있다. 그때 아마 작년에 그 연말정산하고 금년 연초 시리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역시 지금 3월 11일인데 거의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기하게 들어맞죠? 그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는 지금 정말로 12일 내일 모레부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만약에 때린다면 우리한테는 그게 처음으로 포스코나 이런 우리나라 그 제철 회사들, 미국이 우리 철강 수출 3위일 거예요. 수출 그 상대국으로. 그래서 철강 회사들부터 정말로 3월 12일 내일 모레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때린다면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때문에 처맞기 시작하는 게 3월 12일이 될 거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4월 2일부터 발효하겠다는 상호 관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맺었던 쿼터제나 그다음에 뭐 FTA 자유무역, 우리 그 얼마나 그 힘들게 맺은 건데 그것도 다 없던 일로 리셋 시키고 우리하고 하겠다고. 아유, 참 깡패 놈들이야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탄핵되고 나서 얼마나 이제 탄핵은 안 된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또 얼마나 질질 끌겠어요. 그죠? 3월 말과 4월에 아주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시기인데, 그때 딱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 관세를 드디어 상대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작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힘든 시기 3월 말, 우리나라는 이제 3월 말 4월 초까지 해서 그때 올 거다 하는데 딱 지금 그 방향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스터 플랜 얘기로 돌아와서, 올가에서 지금 오늘 핑계대고 후덥지않게 뭔가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아유 이 배는 곧 가라앉겠구나 하고 사람보다 먼저 알아서 다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것처럼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나 많이 도망간다? 금요일 날은 살짝 올려놓고 200일선에서 이거 뭔가 지들만 아는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마스터 플랜 B를 위해서 그 거대한 금융 세력 대부분 다 트럼프한테는 겉으로만 제이 블랙록이나 저기 뭐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나 다 트럼프 눈밖에 나오면 또 자기들도 뭐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겉으로 아이고 지금 잘하고 있다 맞춰주지만 원래 이런 대형 투자기관들은 사실 그 전에 기존 금융 세력하고 더 끈끈하게 오래된 관계지 트럼프하고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볼 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거대한 금융 세력이 이번에 빼자라고 얘기가 되는 뺀 것이 순전히 시장에서 자기들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담합인지 아니면 내일 모레 글피의 어떤 지표가 이미 안 좋게 나온다는 걸 보고 빼고 또 다음 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드디어 있죠. 이미 분위기는 몇 주 전부터 모아가고 있죠. 엔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왜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금리 인상 해야겠다 분위기를 계속 잡고 있고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여기까지 강해져 볼 거예요. 무엇보다도 엊그제 라이브 찍고 월요일 그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 어젠가 나왔어요. 그젠가 일본 10년물 금리를 보세요. 자, 10년물 금리가 이거 언제부터야? 그렇죠. 어제 3월 7일? 아니, 왜 3월 7일이야? 그래. 금요일부터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한번 내렸는데 저점이 종가가 얼마입니까? 1.5. 1.5에서 딱 멈췄거든요. 이거 봐라 했는데 어제 월요일에 이렇게 올리는 걸 제가 보고 야, 이거 좀 수상하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졌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10년물 금리인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항상 개입해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본 당국이 일본 국채를 사주면서 금리를 자기들이 조정해 나가고 있죠.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놈들이 갑자기 좀 힘들다 통제하기 힘들다 하면서 이걸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1.25를 넘어서 끌어올리죠. 이거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 끌어올리기 시작한다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7일부터 이거 뭔가 슬슬 금년 초에 2025년 1분기에 트럼프의 그 어떤 거기에 맞춰갖고 뭔가 불꽃놀이를 한번 터뜨리려고 서로 공조가 된 움직임이 아닌가. 여기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요 라인에서 막다가 그냥 놔주거든요. 지들도 힘든데 일본이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제2의 엔캐리 트레이드를 조심하자. 이것을 내년 초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정말로 이제 트럼프 때문에 힘드네 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때 한 번 더 또 다른 기폭제로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마스터 플랜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엔캐리는 한번 작년에 한번 슬쩍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진짜 중요한 때 한 번 더 써먹을 수도 있다. 다음 마스터 플랜 B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미국의 유동성입니다. 미국 유동성이 주식시장 유동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포 시장에서 영레포 시장, 레포 시장에서 지금 겉으로는 미국 경제 잘 나간다 하지만 연준의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좀비 기업들 지금 잠깐 숨이 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다 살려주겠지 기업 규제 완화하고 은행권 대출 완화해 주니까 라고 해서 그때 살아났지만 다시 요새 와가지고 트럼프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그런 좀비 기업들이 다시 채권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자금 다시 모아가지고 기존의 그 부채를 롤오버 해가지고 틀어막기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으로 틀어막기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시중에 이제 그런 유동성. 그런데 연준은 뒤로는 QT
양적 긴축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은 미국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겉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그런 쪽은 은행하고 연준하고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지금 레포 시장, 영레포 시장. 근데 거기에서 유동성이 딱 막히는 것이 채권 문제하고 걸리는 때가 간혹 기술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준에서 막고 있는 애가 소마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SOMA. 그것도 조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 해서 그 두 개를 조금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일본이 딱 저번 주 금요일부터 1.5까지 10년물 금리를 자기들이 국채를 안 사고 높이면서 앞으로 계속 조만간 금리 인상할 거야 그 기대에 사람들 끌어모으면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더니 금요일 날 1.5를 딱 넘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종가는 정확히 1.5, 여기 종가가 딱 1.5에다가 금리 10년물 금리 거기다가 주차는 해놨습니다. 이놈들 꼴이 수상한데 했는데 어제 월요일 날 어제 낮에 봤더니 1.5를 넘겨줬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 그때 전단지 돌려서 끌어모으고, 이게 만에 하나 다음 주에 어떤 금리 인상 엔캐리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또 이게 세팅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게 어제 월가에서 갑자기 도망간 거,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정말 예상과 다르게 폭망하게 나오는가.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은 이미 저렇게 10년물 금리 여기까지 1.5 위로 지금 띄워놓고 엔화까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쨌든 우연 같지만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 일본까지 해서 이벤트는 마침 또 그렇게 짜자자작 지금 연결이 될 만한 이벤트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무리 시장 같은 거 안 본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냥 시장 떨어지는 것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반발이 커졌냐면 아시죠? 사방에서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 어제 테슬라 얼마나 빠졌나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5%, 팔란티어 10%, 아이온큐 봐야지. 아이온큐 11%. 예. 보십시오. 다 제가 그 영상 만들어서 즐겨찾기 하듯이 꾸준히 보는 항목들 제일 많이 떨어졌죠. 어제 떨어진 거에서 기록적으로 떨어진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테슬라 15%,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아이온큐 요런 거 더 욕심내지 말고 진작 그래도 못 이거는 이제 그 탐욕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뻔히 그게 보이는데도. 남의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금, 은 그래도 32,000 거의 지금 은 흔들리지 않고 있죠. 온 김에 좀 비트코인도 볼까? 아이고 8만 달러 밑으로 무너졌죠. 비트코인 영상은 회원분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우리 채널은 다들 수더분하시고 그러셔서 그러겠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 지금 200일선 밑으로 트럼프 암호화폐 서밋 별거 없었네. 바로 떨어졌네요. 아 무섭다 무서워.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가 여기였는데 200일선 뚫고 내려오고 그 다음 주말 내내 지금 내려왔나 보네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요거 지금 요 밑으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폭락이에요. 근데 벌써 떨어졌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왜냐면 너무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져. 그리고 아무리 뭐 스콧 베센트 장관이 나와가지고 걱정 없다. 좀 미국 경제 디톡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 기대 인플레. 침체가 올 것 같다 해서 그걸 준비하면서 더 돈을 안 쓰게 되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물론 상위 10%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흥청망청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죠. 아무리 이마에 검은 십자가 딱 그리고 나왔어도 극단적으로 이제 중도파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중도 보수도 아이 좀 기다려봐. 트럼프가 다 생각이 있겠지. 잘하는 것도 있잖아 했던 분들도 아씨 이게 좀 잘못 뽑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반발이 세진 시장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겁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요회의를 해야 되는데 비상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네 하는 미리부터 그런 여론들이 확산이 돼서 굳어질까봐 그걸 어떻게 지금 좀 풀어놓고 가야겠다. 막 그런 정책적인 빨리 뭔가를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은 먼저 도망갔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정말 우리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 다음 주에 일본의 금리 인상 요것으로 또 뭔가 시장에 전체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온다 하면은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연계된 콤보 동작 마스터 플랜 세력에 그걸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별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각각 별개의 흐름인지 저는 일단 그것도 한번 감별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시장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자기가 하려는 모든 마가파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거든요. 미국 전체 여론이 확 돌아설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관세 쓸데없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외부의 다른 나라들도 멕시코, 캐나다, 유럽도 야 이거 봐라. 호기롭게 막 뭘 한다고 하더니 잘 되지도 않으면서 트럼프 미국 내부에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트럼프한테 가서 잘해봅시다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누가 쫄리나 보자. 자신감을 얻고 더 반발을 하고 관세고 뭐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마가파 이 극우파 이 정권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습니다. 약해지는 모습이 내부에서 미국 내부에서 나오면 외부의 이 다른 세력들이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아예 이 기회에 트럼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못하게 만들자고 더 강하게 나오면 이거 모든 정책이 연초에 지금 이게 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미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일단 한 발 물러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하고 관세를 다 없던 일로 하고 풀어주고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미국만 손해보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더 우습게 보고 이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마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더 안 먹혀듭니다. 골치 아파졌죠? 자, 어떤 식으로 타겟책을 내놓을까요? 마가파가 쉽게 여기서 겨우 이거 가지고 약한 모습 보일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종교,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이 극우파들은 미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남의 눈치 여론을 볼수록 더 자기 지지파, 집결파를 모으면서 더 모든 외부를 더 공격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지지 세력들을 앞으로 더 모아서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타겟책을 한번 내놔야 됩니다. 어떤 타겟책이 나올까요? 그것도 그 두 가지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늦긴 했지만 3월 말까지가 1분기니까 1분기 오프 모임을 작년 연말 모임 하면서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분기마다 모임을 한 번씩 가지려고 하는데요.
카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전 유성 쪽 모두가 모이기 좋은 장소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그 대전에 계신 회원님 존 건희님께서 기꺼이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그쪽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주셔가지고요. 될 것 같은데 날짜부터 여러분들 빨리 정해야 되니까 카페 빨리 들어가셔가지고요. 카페 지금 회원 공간에 공지 하나 새로 올렸죠. 1분기 오프 모임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4월 5일이 식목일 아닌가요? 그때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4월 5일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어차피 연휴 뭐 그게 없나?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 없나? 그때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네요. 아직까지 이제 이거 한 수요일까지만 한 3일만 문 열고 닫을 거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여기다 회원분들 투표해서 날짜부터 빠르게 정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미세먼지 너무 안 좋네요. 감기 아침 저녁 쌀쌀한 일교차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